안녕하세요, 정 실장입니다. 마감 현장 중에 아주 이쁘게 너무 잘 나온 집이 있어서 리뷰 영상을 제작해보려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리뷰 현장은 경기도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아파트이고 평형대는 34평형 아파트입니다. 역시나 구독자분께서 공사 의뢰를 해주셨고 인연이 잘 다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자신에게 꼭 맞는 집을 인테리어 하고 싶어 하셨던 니즈가 강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잘 반영해서 진행을 했고, 공사 시작 전부터 이 공사 끝나는 마감 때까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됐던 현장입니다. 그럼 빨리 함께 둘러보실까요? 전실 공간 옆쪽에 보면 창이 이렇게 반창이 나져 있는데, 이 반창 밑으로 하부장을 잘지 아니면 벤치를 잘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 들어오시는 구독자분께서 젊은 감성이시기 때문에 벤치형으로 제작을 해봤고, 이쪽은 간단하게 뭔가 커피 이런 소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형태로 제작을 했고, 얘네들은 지금 패브릭 쿠션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딱딱하지 않는 쿠션감을 좀 주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수납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하부 쪽에 수납장을 짜서 이 안에 쏙 넣는다고 하면 또 수납장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지금 당장에는 약간 이쁜 감성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관문을 들어와서 바로 왼쪽에는 벤치가 있고 오른쪽에는 전신 거울을 딱 시공을 해놨습니다. 모양 자체를 좀 비정형적으로 디자인을 해봤으면서 하부에는 이렇게 뭔가 우드 패턴으로 필름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 거울이 벽면에 딱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거치되어 있는 느낌으로 뭔가 옷가게 같은 느낌을 주었고요. 나가기 전에 이 벤치에 앉아서 옷 매무새를 이렇게 다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낮이라서 이 조명들이 잘 안 보이는데, 이 밤이 되면 거울 위쪽에 제가 핀 조명을 하나 설치해 놨어요. 매입 형태의 핀 조명인데 각도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각도를 이 거울에 딱 맞아떨어지는 각도로 지금 시공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요렇게 좀 라인 보이시죠? 얘가 원래 기존에는 그 스텐 커버로 돼 있었어요. 우드 필름이 되어 있는 스텐 커버로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지역 난방 아파트예요. 그래서 난방수 공급과 환수를 조절하는 조절 밸브가 들어있는 공간인데 굉장히 좀 안 이쁘게 돼 있어서 제가 벽체 작업을 같이 하면서 목공 작업으로 기존 벽체와 이질감이 없는 형태의 점공구로 한번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약간 히든도어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전실부터 이 현관까지 지금 이 바닥에는 600각짜리 포세린 타일을 지금 시공을 했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까지 원래 이렇게 하부에 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닥 마감은 마루가 돼 있었는데, 중문으로 올라가는 턱 전까지 기존에 있던 마루 바닥을 바닥 공구리까지 다 철거를 하고 타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전실이 한층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이제 주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혈을 많이 기울인 중문입니다. 중문은 12mm짜리 강화 유리도어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영상 가끔씩 보시면 프레임이 없는 형태, 무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부석 같은 경우도 목공 작업 때 먼저 다 매립해서 프레임이 없는 형태로 제작을 했고, 중문에 들어간 하드웨어는 매립형 방식이 아닌 비매립형 형태의 힌지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 중문을 제작하면서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중문 손잡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손잡이는 무광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가 제작을 했고, 이 사이즈가 여기부터 지금 바닥까지 대략 한 1m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는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기성품으로 구하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면으로 좀 풀어서 한번 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시공을 해서 달려있는 손잡이고요. 거실로 들어와서 한층 더 빛을 발하는 중문 디자인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공간은 기존에 거실 베란다가 있었던 공간입니다. 거실을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 확장 공사하였고요. TV가 없는 거실입니다. 미디어룸을 따로 방에 이제 제작을 해드리면서 TV는 미디어룸 쪽으로 옮겼고, 이 거실 공간은 손님들이 오거나 누군가 왔을 때 대화가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대화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실 한쪽 편에 이렇게 커다란 6인용 테이블을 배치함으로써 대화가 많이 오갈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테이블 등 한번 켜볼까요? 라인이 돋보이는 디자인 등을 선택하였고, 테이블은 이 바닥 색상과 굉장히 비슷한 진한 우드 색상의 6인 테이블을 선택해 주셨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거실 공간과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벽체는 전체적으로 다 필름 마감을 하였습니다. 걸레바지, 천정 몰딩 뭐 이런 여러 가지 몰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몰딩을 최소화하고자 전체 벽체를 필름 작업을 하였고, 필름 자체적으로 폭이 이렇게 커다랗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간별로 매지 라인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 벽면은 화이트 필름으로 좀 깔끔한 느낌, 세련된 느낌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반대편 우드 필름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우드 필름이 마감되어 있는 벽체는 이 매지 라인을 균일하게 준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줌으로써 감각적인 요소를 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란다로 나가는 이제 문이에요. 이 문을 열어보면 터닝 도어가 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는 이제 시스템 터닝 도어인데, 이 도어 자체도 이 우드 벽체의 이질감을 굉장히 많이 주는 요소여서 가우구도를 적용해서 한 벽체처럼 이질감 없도록 완성도를 높였고요. 안방과 중간방 사이에 원래 장식장이 있었어요. 근데 기존의 장식장은 굉장히 체리 색상의 북박이장이 설치가 돼 있었고, 뭔가 올드한 느낌의 조명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과감하게 수납장을 철거하고 새로 장식장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문이랑 이 벽체를 보시면 히든도어 형태로 저희가 지금 제작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수납장을 제작할 때도 뭐 천정 몰딩, 그리고 좌우에 있는 몰딩, 하부의 몰딩, 이런 것들을 다 최소화하고 무몰딩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안쪽으로 양쪽으로 지금 LED 바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되는 이 장식품들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왼쪽에는 청소기가 쏙 들어갈 수 있는 청소기 맞춤 수납장으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실 조명은 확장된 부분부터 이제 주방 라인까지 일자로 쭉 연결되는 라인 등을 시공하였고, 그리고 천정을 보시면 매입등이 3개씩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항상 보던 사이즈가 아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 2인치 매입등을 시공했는데, 이제 밝은 조도 확보보다는 좀 세련된 디자인의 천정을 원하셔서 2인치 매입등으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거실 쪽에 저희가 TV가 없었잖아요. 그 TV를 이쪽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시청할 수 있는 미디어룸으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구독자님의 아이디어이고요. 저는 그 아이디어에 맞춰서 TV가 이 벽면에 쏙 매립될 수 있도록 브라켓 매립 박스를 제작해 드렸고, 각 위치에 가전제품이 수납될 수 있도록 전열기구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디어룸에 빠질 수가 없겠죠.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도 함께 시공을 해드렸고요. 이 미디어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리클라이너입니다. 이 리클라이너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면 좋네요. 네. 첫 번째 끝판왕이 리클라이너였다면 두 번째 끝판왕 바로 플스5입니다. 정말 가지고 싶네요. 부럽습니다. 욕조를 철거를 하고 이제 요즘 많이 쓰는 샤워 파티션 형태로 제작을 해드렸는데, 샤워 파티션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리 부스로 할 건지, 이렇게 타일 파티션을 세우고 문만 유리로 제작을 할 건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유지 관리가 편한 타일 파티션에 유리 도어로 시공을 했습니다. 당연히 더 손이 더 많이 가고 더 복잡한 공정인데, 타일을 붙여주시는 타일 기사님께서 굉장한 마감을 보여주셨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샤워 구간 천정 쪽에 간접등을 설치해 드렸어요. 좀 분위기 있는 샤워를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이 간접등만 켜고 샤워를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샤워 수전도 한번 보실래요? 샤워 수전도 니켈 생쌍으로 선택을 했고, 이 뭉치 자체가 이 조적벽 안에 매립되어 있는 매립 수전입니다. 이 매립 수전을 설치함으로써 이 샤워 공간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집기들은 니켈 색상으로 선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수납장은 한쪽은 여닫이장, 그리고 한쪽은 플랩장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안쪽에 콘센트도 신설해드려서 면도기나 살균 칫솔기 이런 걸 수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체, 바닥 모두 동일한 600각 포세린 타일을 적용했습니다. 두 가지 마감재가 아닌 한 가지 마감재를 씀으로써 조금 더 고급스럽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듭니다. 기존 주방은 간단하게 일자 구조의 싱크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과감하게 주방 쪽을 다 철거를 하고 좁은 하부장 그리고 우드 상부장을 한쪽 벽면에 길게 배치를 해 주었습니다. 이 밑에 보면 분배기가 있어요. 이렇게 분배기가
쏙 가려질 수 있을 정도로만 깊이를 짜서 가려드렸고요. 상판은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고 벽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필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표현이 되었네요. 이 주방에 사실 포인트가 되는 우드 상부장입니다. 다 원목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거는 목공방에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정말 수제작으로 만든 거죠. 수종은 화이트 오크라는 제품을 사용했고 대부분 싱크대는 15T 실파티인데 이 원목은 20T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줬고,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 수납장 한 켠에 5mm 합판을 이렇게 홈을 줘서 접시꽂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큰 접시는 이걸 빼서 크게 수납하시면 되고, 여기에 맞는 접시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껴서 하나씩 수납을 한다면 굉장히 잘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정돈된 느낌으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하부 쪽에 LED 바를 시공해 드리면서 이 우드장의 완성도를 좀 더 높였고요. 또 한쪽 편엔 슬라이딩 도어를 하나만 문을 제작을 했어요. 이쪽에 수납하고 이쪽에 장식할 때는 문을 이쪽으로 하면 또 이쪽이 오픈되는 형태의 미닫이 도어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개수대, 쿡탑이 다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초대형 아일랜드로 모였습니다. 좁은 주방 구조로 인해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선만 확보를 하니까 불편함이 없는 꼭 맞는 아일랜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수대는 양쪽에서 다른 분들이 오셔도 마주보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2개의 개수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개수대나 가전의 스펙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폭이 넓은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이 하부장을 크게 제작한 게 아니라 요만큼 반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수납이 가능하고 그리고 반대쪽에서 수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주방의 두 번째 곳이죠. 첫 번째 곳은 아까 원목장이었다면 두 번째 곳은 엘리카 제니스 후드입니다. 이 고급스러운 주방에 완성도가 높지 않은 후드를 달아놓는다면 이 주방 공간에 살지 않을 것 같아 조금 금액이 들더라도 메이드 인 이태리, 역시 이태리로 하면 다르긴 다르네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공간이 나왔습니다. 개수대, 그리고 조리 공간, 그리고 쿡탑, 나머지는 아일랜드 식탁인데 저희가 처음에 고민했을 때는 요거보다 조금 더 넓은 식탁이 나올 줄 알았지만 막상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보니 딱 간단하게 4인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 구성이 되었고요. 아일랜드 식탁에서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입형 콘센트도 시공해 드렸습니다. 마감재는 무광 스테인리스로 이질감 없게 선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주방 공간 전체적으로 마그네틱 조명과 라인 등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쪽엔 원형 매입 등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굉장히 밝은 조도가 나올 것 같진 않지만 또 은은하게 조명이 나오는 그런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 원래 커다란 분합창이 있었어요. 분합창을 철거를 하고 이 주방 베란다 공간을 확장하면서 주방 안에 담지 못한 가전제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 지금 이렇게 오다 보면 이 위에도 있고 이 아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질감이 없도록 점검구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얘는 배전함,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통신 단자입니다. 오른쪽에 지금 유리블럭이 세워져 있죠. 이 유리블럭은 저 오른쪽에 있던 벽이 내력벽이었어요. 이 내력벽 기준으로 이 아일랜드 선상까지 마감선을 지키기 위해서 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위에 부분까지 뭔가 투박하게 가벽을 막는다면 답답함도 있을 것 같고 디자인상 좋지 않을 것 같아 유리블럭을 선택해 봤는데, 이 유리블럭의 이 원형 모양은 구독자분께서 또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고 전체적인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쪽에 원래 세탁 공간이었어요. 이 세탁실은 옷방에 있는 베란다 공간으로 이동을 해드렸고, 냉장고가 들어있는 벽면에는 원래 창문이 커다랗게 있었어요. 이 반창으로 커다랗게 있는 부분을 단열 작업을 하면서 가전제품이 수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딱 맞춰서 만들어 드렸고요. 거기에 맞춰서 비스포크 냉장고가 이렇게 지금 딱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이 스케치업을 통해서 그리고 실측을 통해서 도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꼭 맞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터치 타입의 북박이 가구도어로 시공하였어요. 이 안쪽에 잘 쓰지 않는 생활용품이나 살림살이를 수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또 계량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계량기는 법적으로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앞쪽으로 가구도어를 달아서 깔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오븐은 좀 떨어져 있어도 되는데 밥솥은 좀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밥솥을 수납할 수 있도록 플랩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열면 밥솥을 수납할 수 있는 히든 플랩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손잡이를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데 뭔가 구더덕이 없는 마감을 위해서 손잡이를 달지 않았습니다. 주방 맞은편에 있는 방은 드레스룸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이 바닥재와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을 했는데 이 블랙 폴대와 블랙 우드 선반이 집 분위기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한쪽 벽면 기역자로 시스템형으로 설치해드리고 반대쪽은 스타일러 들어갈 공간을 뺀 나머지 공간, 문이 열리는 각도까지 생각을 해서 필요한 구간까지 행거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베란다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방에 있던 세탁실을 드레스룸 베란다로 옮겨드렸는데 이 바닥 공사를 새로 다 했어요. 급수, 배수 다 바닥으로 옮겨드리면서 세탁기가 설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렸고 이쪽이 벽 쪽이 외벽이에요. 이 외벽 부분도 혹시 모를 동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열 작업을 해드리면서 급수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넓었던 세탁 공간을 반으로 나누면서 키 큰 장 형태의 수납장을 설치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스케치업 도면으로 한번 표현을 해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이 기존에 있던 세탁 공간을 나눠서 수납장을 활용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한쪽 벽면에 붙박이장을 설치해 드렸고 그리고 천정에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사실 안방에는 힘을 준 공간이 이 파우더룸 공간인데 같이 가보실까요? 파우더룸에 한번 제가 힘을 쏟아 봤습니다. 뭔가 여백이 없이 우드와 거울로만 가득 채워봤습니다. 이 의자에 앉았을 때 1단 서랍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도 서랍이 있습니다. 안쪽에 콘센트를 만들어 드려 드라이기를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 파우더룸을 볼 때 사실 이렇게 앉아서도 쓰지만 일어서도 볼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일어서서 볼 때 이 바닥까지도 거울로 해놓으면 왠지 전신 실루엣이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디자인해 드렸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원형 벽등을 이렇게 나란히 시공해 주면서 뭔가 아기자기함을 더했습니다. 거실 화장실과 동일한 구조로 변경을 하였고 타일 파티션 그리고 유리도 시공하면서 거실 화장실과 똑같은 구조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납장과 거울은 플립 타입이 아닌 디자인이 가미되어 있는 제품을 설치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타일 집기는 다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을 하셨나요? 공사 시작 전부터 공사 마감까지 어떻게 현장에 나올지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현장입니다. 그만큼 구독자분도 저와 함께 잘 따라와 주셨고요.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현장이 너무 잘 나와서 뿌듯한 마음이 큽니다. 구독자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번에 정신의 잡화점 간단하게 구경 오셔서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신지 확인해 보시고 구독자라고 하시면 전화 주세요. 할인의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정 실장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